이 표현 자체가 이제 매개 곡선, 그러니까 곡선을 나타내는 매개 방정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반드시 이런 매개 곡선 또는 어떤 그 매개 방정식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 매개 변수 있죠. 그 매개 변수를 파라메터라고 그래요. 그 파라메터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파라메터 t, 파라메터 t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자.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매개 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매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캘큘러스 1에서도 조금 다뤘던 부분인데 우리 캘큘러스 2에 넘어와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들, 뭐 사이클로이드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극좌표 변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미분이라든지 적분,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 여기 그 제목을 보시면은 매개 곡선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어떤 매개한다라는 걸 어떤 파라메터,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어떤 그 자취를 나타낼 건데, 매개 곡선이 있고 매개 곡면이 있거든요. 매개 곡면은 우리가 뒤쪽에서 다룰 건데, 일단 요 팩트는 그냥 좀 받아들이고 가세요. 매개 곡선은 파라메터의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매개 곡면은 파라메터의 개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 매개 곡면은 우리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곡선 위에 이게 이제 뭐 x, y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공간상이라고 치면은 x, y, z라고 써줄 수도 있겠죠. 이게 2D건 3D건 상관이 없어요. 2D건 3D건 상관이 없이 이것이 곡선이면은 파라메터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파라메터 하나로 x도 표현이 되고 y도 표현이 된다. 얘도 어떤 단일한 파라메터 t 하나로 x도 표현이 되고 y도 표현이 되고 z도 표현이 된다. 일단 이 팩트는 좀 받아들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D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곡면의 점을 x, y, z 이런 어떤 그 x, y, z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으로 표현이 됐을 때 곡면은 파라메터의 개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상 이제 u와 v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u, v, 두 개의 파라메터에 의해서 x도 표현이 되고, uv에 의해서 y도 표현이 되고, uv에 의해서 z도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매개 곡선은 필요한 파라메터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하나다. 일단 요거는 일단 좀 받아들이고 갈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은 뭐 3D 다루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2D를 전제해서 매개 곡선을 한정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R2상에서 자, 매개 곡선을 보면은 뭐 그림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XY 평면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X축, 그 다음에 여기를 Y축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곡선의 제작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이제 꼬여있는 곡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점을 우리가 이제 X, 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얘한테 필요한 파라메터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파라메터의 개수를 하나만 있는데 보통 이제 t라는 파라메터를 많이 쓰죠. 이 t에 의해서 x도 결정이 되고 y도 결정이 된다.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때는 좀 물리량을 좀 도입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t에다가 시각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각이 예를 들어서 1일 때 파리가 여기 위치해 있고, 시각이 2일 때 파리가 여기 있지, 시각이 3일 때 파리가 여기 있지.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파리의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시각의 물리량을 이제 부여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t는 양수냐? 그렇진 않고요. 통상 이제 t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t가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500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xy 좌표를 t로 매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x 좌표도 t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어떤 t에 대한 함수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y 좌표도 t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t에 대한 함수식 형태로 뭐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책에 따라서는 x를 ft라고 쓰기도 하는데 통상 이제 f 안 쓰고 그냥 x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도 그냥 yt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립하는 기호 이렇게 써주면은 이 표현 자체가 뭐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매개 곡선, 그러니까 곡선을 나타내는 매개 방정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반드시 이런 매개 곡선 또는 어떤 그 매개 방정식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 매개 변수 있죠. 그 매개 변수를 파라메터라고 그래요. 그 파라메터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파라메터 t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자. 통상 파라메터의 범위가 안 쓰여 있으면은 그냥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 보통 이제 쓰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t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은 딱 그 t 값이 a에서 b까지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t가 a를 딱 넣었을 때 실제로 좌표 값이 여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t가 a일 때. 그 다음에 t가 b일 때 여기 x, y의 순서상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t가 b일 때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이 점을 당연히 우리는
시점, 시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거고, 요 점은 이제 종착점, 그래서 종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매개 곡선,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 자체를 떠올려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끝난다라는 이런 어떤 동적인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할까요? x는 코사인 t, 그다음에 y는 사인 t. 이렇게 그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자, 파라미터의 범위가 일단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지정하는 이런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곡선의 방정식은 요 x, y의 어떤 매개 표현식은 똑같은데 그 파라미터의 범위를 t가 0에서부터 4파이라고 딱 이렇게 한번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다시 이렇게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and 파라미터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랑,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매개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두 개는 다른 매개 방정식이에요. 이게 범위가 다르면 다른 매개 방정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당연히 반지름이 일자리인 어떤 단위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어디죠?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런데 시작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파이 집어넣어도 역시 도착점 되는 거라서 참고로 이런 걸 닫힌 곡선이라고 합니다.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입자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매개 곡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고려를 해서 그려봤을 때 t가 0일 때 여기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2파일 때도 여기 찍히는 거고, t가 4파일 때도 여기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돌고, 실제로 그 운동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얘는 이렇게 두 바퀴 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이 당연히 같은데 중간에 점 하나가 더 찍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와 얘는 그래프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x, fx의 그런 어떤 x, fx 또는 f, y의 순서쌍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쌍 다 모으면은 집합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중복은 더블 카운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의 그래프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매개 방정식은 다른 거예요. 매개 방정식이 다른 거고, 실제로 얘는 한 바퀴 돌고 얘는 몇 바퀴 도는 거라고요? 두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냐? 뭐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는 한 바퀴 도는 곡선 궤적의 호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인 거니까 여기에 답에 정확히 2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선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궤적에서의 선적분과 이러한 궤적에서 선적분의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추가로 더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동일한 매개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x는 y는에 대한 t에 대한 관계식은 동일한데 파라미터의 범위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5파이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 만족하면서 파라미터의 범위가 딱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좀 덧칠해서 그려볼게요. 얘는 시작점 자체가 여기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점 되는 거고, 도착점 자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니까 역시 도착점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궤적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그 첫 번째 나왔던 이 주황색 곡선 궤적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이 초록색 곡선 궤적은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같은 매개 곡선 방정식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뭐가 다른 거죠? 시작점과 도착점이 다른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1,0에서 출발해서 1,0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세 번째 여기 t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제 그 0,1에서 출발해서 0,1로 끝나는 거니까 두 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 그래프는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매개 방정식은 다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